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거론될지 주목됩니다. 그동안 지역별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관련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전북도민일보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이 최근 5년 동안 3메가와트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허가 건수를 조사한 결과 전북은 16건이 허가됐지만 사업을 시작한 것은 3건에 그쳤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터덕인 데는 주민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지자체에서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적극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라일보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 국감에서 집단 암 환자가 발생했던 익산 장전마을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오경재 교수는 와린과 장보제 두 마을은 장전마을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환경적 동질성을 유추할 수 있어 장전마을 조사 결과를 두 마을에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가를 대표하는 제조업체들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제조업체는 36곳으로 지난해 20곳에 비해 16곳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조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또 새만금 인근 시군의 관할권 다툼에 대해 전라북도가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주 효천지구의 한 골프 연습장. 효천지구 조성 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2015년 LH 직원들이 관여된 법인이 47억여 원에 사들였는데 무려 100억 원 넘게 시세가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LH 직원들이 연루돼 전주 효천지구 등에서 투기한 금액은 모두 217억 9천만 원에 이릅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전라북도의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에서 왜 효천지구 개발 사업이 빠졌는지 이유를 따졌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선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실시 설계나 토지 선점 시점으로 하면 감사 대상인 것을 송하진 지사는 여러 의견을 들어 조사 대상과 기준을 정했다면서도 재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그런데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새만금 방두제에 이어 동서도로를 놓고 자치단체의 관할권 다툼이 이어지자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자꾸 내부적으로 관할권을 가지고 이렇게 분쟁을 하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좀 될 것 같은데. 이해식 국회의원은 아테마스터스 대회의 지방비 부담이 15억 원에서 무려 109억 원으로 늘었는데 이를 일부러 감춘 것이라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대회는 어느 대회나 정확한 예산 기준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계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도청 청소노동자들이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만큼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송 지사는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전북경찰청에 대한 첫 국정감사도 열렸습니다. 독자적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커진 만큼 부족한 인력과 능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농협 부실대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주희인 기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열린 전북경찰청의 국정감사. 수사 권한과 사건은 늘었지만 역량과 인력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수사건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수사관은 39명에서 43명이면 단 4명 증원에 그쳐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장은 업무량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업무량 진단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량 분석이 끝나는 대로 아마 경무 분야가 추가 증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자 보호 정책을 위해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 추진위원회도 2017년 생긴 뒤 회의는 단 한 차례만 열려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대구청 위원회가 구성 이후 53차례나 회의를 연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사건 무마를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마스크 사기 행각을 벌인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권한은 많아졌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더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억 대 규모의 농협 부실 대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농협은 또 농민들의 모두의 함께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수사 권한이 커진 만큼 어느 때보다 경찰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때지만 올해 상반기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해보다 6일가량 늘어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삼겹살 공급업체에 저가 납품을 강요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롯데마트가 이 업체에 30억 원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 금액이 198억 원가량인데 나머지 금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롯데 측은 국회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추진하며 압박한 끝에서야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롯데마트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로 이른바 갑질 피해를 본 완주군의 돼지 가공업체인 신화가 롯데마트와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전체 손해배상 금액 198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를 판결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중재에 나선 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달 안에 30억 원이 신화에 지급되면 자금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에서도 또 신화에서도 서로가 좀 분쟁의 조정, 중재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를 했던 거고. 당초 롯데마트는 합의에 소극적이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회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추진하자 뒤늦게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1차 중재안엔 피해업체 신화의 대법원 보조 참가 신청 취하와 민원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있어서 신화에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이후 국회가 다시 중재를 시도해 극적으로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롯데마트가 삼겹살 납품가를 크게 깎고 이를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아 매출 600억 원의 중소기업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 사례입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에 408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업체는 19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체는 나머지 100억 원대의 피해 금액도 지루한 소송 대신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갑질로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 여전히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며 소송 대신 빠른 합의를 원하는데 롯데마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지켜봐야 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작업 발판이나 난간 그리고 추락 방호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시내의 한 상가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 계단 위로 오를 때 주위에 난간이 없어서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난간이 없어 위험하니까 안전난간 좀 바로 좀 설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작업 발판이 잘 고정됐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단속의 중점 점검 사항은 근로자 추락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안전시설물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작업 발판, 그리고 안전난간, 그리고 추락 방호망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99명.
이 중에 절반이 넘는 52명이 건설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 원인은 깔림이 5명, 물체에 맞거나 부딪힘이 2명이지만 추락이 3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설 추락 사고는 현장 관계자의 지속적인 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전에 추락 방지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근로자는 개인 보호 착용 그리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이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마다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안전수칙 위반으로 적발되는 건설 현장이 적지 않습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부안 변산해수욕장이 올해 우수해수욕장에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전국 해수욕장 284곳을 평가한 결과 부안 변산해수욕장이 우수해수욕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안군은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관리와 구명조끼 의무화 등 안전관리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에 선정돼 1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남원시는 내년부터 운봉지구 30헥타르의 안정적인 과수생산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에 따른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읍시가 28년 동안 미용업에 종사해온 방서진 대표를 제2호 정읍시 명장으로 선정했습니다. 3년 전 대한민국 우수 숙련 기술자로 뽑힌 방 대표는 각종 대회에서 감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명장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욱 숙련 기술의 발전과 정읍시 미용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가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김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 신중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K뉴딜 정책 지원금이 수도권과 영남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웅 의원실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수소에너지와 풍력, 태양광 등 7대 분야에서 수도권에 63%인 6조 6천억 원을 지원했고 경남에 1조 4천억, 울산에 1조 2천억을 지원했습니다. 반면 전북은 실적이 전혀 없는 대전과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적은 107억 원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신산업 기반이 약한 지역은 정책적 혜택에서 더욱 소외되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민 한 사람에게 10만 원씩 지원된 전라북도 재난지원금이 주로 동네 마트와 식당, 주유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된 1,764억 원 가운데 99%인 1,746억 원이 사용됐으며 업종별로는 동네 마트가 82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식당 344억 원, 주유소 135억 원, 병원 105억 원 순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재난지원금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용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흐리고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3도에서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5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19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떨어지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17도에 머무는 등 기온이 점차 떨어질 전망입니다.